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요청 있으면 선대위 복귀한다라고 했다가 오늘은 복귀 계획 없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서면 인터뷰였죠. 그게 이제 선대위에 복귀한다라는 명시적 표현 안 썼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바로잡은 얘기는 울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가 요청하면 당 대표로서 지원은 하겠다, 뭐라는 걸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게 예.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랑 이 대표가 만난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좀 설득을 하려고 하겠죠. 오늘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자기가 떠난 거니까 그 자리가 뭐 있으니 언제든지 다시 와도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언론에도 말씀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면을 구기는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예. 사실 당이나 저희 선대위 입장에서 봐도 아하. 한 번은 그렇다 치지만 두 번은 너무 쇼하는 것 같잖아요. 아하.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없는데 그 명분을 주려면 또 후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후보는 움직일 생각 없는 것 같다. 그 후보가 어느 정도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세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예. 두 번째니까. 예. 뭐 하나마나한 말장난 같은 합의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서 뭐 갑자기 친한 척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처럼 막 갑자기 폭탄주 마시고 막 서로 얼싸안고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후보를 돕는 그냥 그 일정을 늘려가는 좀 자연스럽게 당대표의 역할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바깥에서 그러고 지금 거의 뭐 맹폭격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런 뭐 극우 유튜브를 예. 포함해서 그걸 압박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순간 저희 선거가 끝납니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2030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바뀌기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께서 야, 이 당은 진짜 이준석 하나 뭐 정말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품어내지 못하는 당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실 텐데 그 상황에서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그 아까 우리가 김민정 교수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당내 분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문재인 대표 시절에 봉숭아학다 소리 들으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당내 내용상이 지금 수습 불가로 간다.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또 지금 그저 경선에서 붙었던 분들이 다 그 원팀으로 화합하고 있고 뭐 이낙연 대표까지 같이 하고 있고 또 당을 나갔던 사람들도 지금 다 복당하고 있고 분위기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좋죠. 지금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역할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인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꼭 잘했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는 그냥 잡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후보 교체론이 국민의힘 쪽에 70%까지 넘게 나왔단 말이죠. 여론조사가요. 예. 그런데 저는 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지? 후보뿐만 아니고 당내에서조차도 왜 몰아세우지라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준석 후보를 약간 옹호하는 쪽. 왜냐하면 처음에 이준석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김건희 씨는 사과를 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아침 방송을 끝내고 저녁 내내 좀 취재를 좀 나름 해봤는데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준석 대표와 김정인 위원장이 후보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 내부에서 들은 얘기고 예.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몰아세울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까지 세게 나갈까라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후보 교체론이라고 하면은 앞뒤 명분과 말은 맞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진짜 가짜였습니다. 예, 제가 여쭤볼 텐데 그 이경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방송에 나오시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지금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뭔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얘기 세게 하고 막 뭐 하고 할 때는 다 엄청 이준석 대표 막 흔들어주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울산 합의가 이루어지고 저희 이제 당내가 정리되니까 이준석 대표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지 얻은 것도 없이 뭐 하냐 막 그러시니까 이게 뭐 물론 이준석 대표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민주당에서 이 국면을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구도를 국민의힘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재명 후보 거의 지금 휴가를 가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이준석 대표라는 굉장히 특이한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후보와 별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있다 보니까 나타난 일인데 결국 저는 이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됐다. 후보와 후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2030인 아니면 뭐 중도층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들이받기 때문이거든요. 예?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이준석이 하는 말이 옳든 그르든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30들에는 특히 뭔가 내가 직장에서 억눌려 있는데 나 대신에 뭔가 윗사람한테 들이박아 주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는 갖다 쓰고 싶으면서 합리적이고 할 말하는 이미지는 쓰고 싶고 근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음소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천 변호사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천 변호사 생각에는 이 대표보다는 이 대표를 비난하는 쪽에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누구누구의 잘못 이런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을 어떻게 합을 맞춰야 될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던 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경 대변인님 뭐 후보 교체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아직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지지율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너무 빠르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면은 이거 선거 하나만 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 교체력이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가짜 뉴스라고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뭐 후보 교체를 얘기하는 순간 선거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건 지금 여러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겹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이 조금 정리되고 또 김건희 씨 이력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한 이후에 이 여론 추이를 봐야지. 특히나 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은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뭐 지지율 1위 1비해서 뭐 후보를 바꾸자 이런 얘기는 너무 나갔다. 앞서 나가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전 반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 크게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거지. 이재명 후보 자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여전히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라든지 뭐 엄청 잘해가지고 저희가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얘기하면서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건 주식 용어잖아요. 근데 그가 주가가 일정 기간이라는데 이 일정 기간은 3개월, 뭐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좀 폭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판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요동치는 건데 이것을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최소한 지금 윤석열 후보는 20%까지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네거티브도 상당히 그쪽 국민의힘에서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중후반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것은 30% 중후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안정권에는 이미 접어들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 뭐 제가 이제 3040의 이제 그 엄마들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선대위에서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노력할 것이고 뭐 선거 전략이 무엇이냐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이거 영업 비밀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원래 근데 박스권을 지금 뒤집으면 안정권이에요. 근데 아까 사실은. 짧게 이것만요. 김건희 씨가 이제 사과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김건희 씨에게 했는데 제가 다시 여쭐 거예요. 아, 그럴까요? 자, 아니 뭐 짧게는 지금 국민이 사과를 원하는 것인가 예.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김건희 씨 얘기 나와서 그걸 제가 질문을 두 분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에 지금 우리 퇴근 시간 방송 5개사에서 이제 퇴근 시간에 시사 라디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실시간 접속자 수를 그냥 재미삼아 봤는데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로 압도적 1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청취율도 압도적이시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입니다. 아이고, 뭐. 아이고. 진행자 덕분이시죠. 진행자 덕분이세요. 이렇게 자랑 한번 하고. 자, 아까 김민정 교수하고 인터뷰했을 때 후보 부인이 사과했으니까 이것으로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하태경 의원이랑 인터뷰했을 때 하태경 의원은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역시 논쟁거리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 대변인님께서 그 사과의 진정성 시기는 좀 늦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사과 시기는 늦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진정성인데 진정성에 대해서 좀 질문. 사과라는 것은 하는 사람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과를 받는 국민께서 진정성을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6분 정도의 사과에서 한 6줄, 한 50초 정도의 간단한 사과를 보고 이것을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아이빌리브라는 뭐 배경음악을 까는 것까지 올라갔는데 예. 그거는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좀 희화될 만한 소재를 건넨 것이다. 그리고 제가 뭐 3040 엄마들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저희는 짤막하게 2줄의 논평만 진심이길 바란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사과를 한 날에는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었고 보도자료를 다 받은 언론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날 김건희 씨의 뭐 논문 48페이지 중에서 43페이지가 또 이것을 표절 의혹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YTN에서는 또 이걸 했었죠. 그 김건희 씨 바로 이틀 전에 인터뷰했던 부분. 예. 그러니까 번역 자료에 대해서 아니 번역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안 사읽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랬던 부분 육성을 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밝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과가 잘못된 사과였다. 안함만 못한 사과였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도 좀 그럼 사과가 됐으면 일단락됐으면 여론조사에서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너무 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과라고 하시니까 뭐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우선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과에 대한 평가도 당내에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감동적인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저희가 크게 선거판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저도 하나 아쉬운 점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사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완벽한 사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과한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평가할 부분이 있고 실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리고 특히 좀 장년층 이상의 분들한테는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이분이 뭔가 이상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런 덜어주는 불식시킬 수 있었다. 네, 효과가 김건희 있었다. 씨가 무슨 신비주의예요. 무슨 뭐 여배우도 아니고 아니 뭐 표현이 뭐 좀 그 부분에 여배우라는 대해서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신비주의는. 저는 아까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하셨던 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그런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정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네. 아이콘이기 때문에 네. 저도 약간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탈탈 털어봐라. 조국 전 장관 내가 조국 전 장관 수사했듯이 뭐 뭐든 얼마든지 수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의 생각합니다. 사과 이후 태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과한 바로 다음 날부터 뭐 장남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 입시에 대해서 무슨 특별 전형인데 뭐 특별 전형 뭐 이걸 또 틀린 거고 수시 특별 전형도 틀렸던 거고 차남의 경제학과도 이것도 다 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틀린 것을 가지고 성급하게 네거티브에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예. 사과 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사과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네거티브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또 모습도 아마 좋게 예.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엔 뭐 저도 동의하는데 아마 프레임을 빨리 전환하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당에서 그 상대 당 후보의 아들 문제 의혹 제기할 때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수를 했는지 삼수를 했는지 아니면 그때 전형이 일반인지 특별이었는지 심지어는 학과가 어느 거였는지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8시간 만에 결국은 철회하고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예.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죠, 뭐든.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이건 뭐 사실 의혹이 예. 아니고 인정하셨으니까 혐의라든지 뭐 성매매 의혹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 당내가 좀 소란스럽고 뭐 여러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유효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팩트체크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그건 도움이 될 것 같다 보이고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과거에 김종인이었다면 이런 걸 다 제대로 수습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김종인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양새처럼 비춰지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진들의 저항이 더 강하다 예전에 비해서. 일단 실제 저희가 그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중진들이 거의 약간 밀려나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 그다음에 이준석 체제에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당의 주인이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정도로 뭐 선대위 얘기가 나오고 분란이 있으면 본부장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내가 책임지고 먼저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걸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아는 거죠. 아시는 거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선에서 성공한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공을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매몰차게 내보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본인의 조직을 효율화해서 그냥 최대한을 하겠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마디로 나이 먹고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그런 게 되게 좀 아닌가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석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책임을 뭐 그 앞에 이준석 후보한테 10% 떨어진 거 이준석 대표 탓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다 수습하지 못한 것은 또 김종인 위원장의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참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뭐 그런 근데 저는 취지는 이런 생각이 잠깐만요. 들어요.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한 40초밖에 없는데 이경 대표님 짧게 그 이재명 후보가 CBS 시리얼에 출연하기로 약속했다가 이게 페미니즘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송이다 철회했는데 사실은 시리얼을 레디컬 페미니즘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남초 커뮤니티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약속했냐 저도 이거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방송 출연 같은 것이 조율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나간다 출연한다 약속했다 그러다가 취소했다 이거는 아닌 아니다.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시리얼뿐만 아니고요. 많은 방송과 많은 언론과 함께 조율은 항상 하다가 진행 도중에 뭐 변경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초 의견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자, 오늘 그러면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였고요. 또 이경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